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허리 통증은 이제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고 하죠. 나이나 직업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 질환인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홍영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허리 통증의 원인 질환은 다양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질환이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이잖아요. 자,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당연히 이제 허리의 병이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그렇죠.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허리 통증은 기본적으로 따라온다라고들 알고 계신데 드물지 않게 굉장히 높은 빈도로 허리 통증이 없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들 한번 보시면 허리와 그리고 다리의 통증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근데 이 허리 통증은 전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엉덩이가 아프다, 그리고 허벅지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병원들 오시는데 이제 본인은 나는 허리가 안 아픈데 하면 그런데 이제 허리 진료를 보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의아해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지만 허리 통증 없이 다리에만 저림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그리고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 당김 대표적인 이제 증상이고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운동마비가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마비라 함은 발목이 들어지지 않는다, 그쵸. 아니면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을 운동마비라고 하죠. 이게 이제 허리에 요추 1번부터 그리고 요추 5번까지 신경이 있고 그리고 허리에 디스크 협착증이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같이 눌릴 수 있는 신경이 천추 1번 신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번호에 따라서 이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부터 천추 1번, 요추 5번, 4번, 3번 이렇게 가는데 천추 1번 신경은 엉덩이에서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발바닥 뒤로 해서 네. 저림, 당김, 통증이 올 수 있고 요추 5번은 다리의 외측면 그리고 요추 4번과 3번은 허벅지 앞쪽으로 돌면서 무릎까지 통증, 저림, 당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게 전형적인 허리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협착증은 어떨까요? 협착증도 갑자기 발생해요? 좌측은 정상 척추이고 그리고 우측은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표현한 도식입니다. 네. 좌측 정상 척추를 먼저 보시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척추뼈이고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파란색으로 이제 연골판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고 있죠. 네. 근데 이 연골판이 뒤로 밀고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병을 소위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죠. 정상적인 명칭은 정상 명칭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그림 보시면 이렇게 연골판이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는 네. 이 상태를 우리가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예. 협착증은 조금 다른데 우측 끝의 그림을 보시면 이 신경이 있고 앞쪽에서 이렇게 밀고 나온 이게 허리 디스크죠. 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이 부분, 여기에 이제 인대가 붙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인대에 굳은 살이 박힌다고 하는 게 살이 단단해지니까 굳은 살이라고 하죠. 네. 근데 단순히 단단해지는 게 아니고 이 살이 두꺼워지는 걸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인대에 굳은 살이 박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대가 단단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두꺼워지면서 뒤쪽에서 신경을 이제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허리 디스크도 협착증도 둘 다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눌리는 신경이 가는 길을 따라서 저리다 당긴다, 안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운동마비까지 될 수 있는 병들인 거죠. 좌측은 정상 MRI이고 우측은 협착증 MRI가 되겠습니다. 요추는 5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좌측에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요추 1, 2, 3, 4, 5가 표시되어 있고 우측에도 1번부터 5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뒤쪽에 신경이 위쪽에서는 널찍하게 내려오다가 짤록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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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뒤쪽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진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새카맣게 있는 이 부분, 빨간색으로 예. 화살표로 표시된 이 부분이 협착증인 부분이죠. 단계별 치료법이 있죠. 처음에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뭐 증상이 경한 분도 있고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도 있으시죠. 네. 그렇지만 가능하면 단계적 치료, 그러니까 간단한 치료부터 시작해서 이 치료는
효과가 좀 미미하니까 다음 치료, 그리고 다음 치료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걸 우리가 단계적 치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보통 이제 비수술 치료를 하게 되죠. 오. 비수술 치료도 또 단계를 나누거든요. 아,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네. 좌측 사진은 소위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알고 계신 그 신경주사라고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먹는 약 그리고 도수 치료라든지 뭐 충격파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들은 같이 병행하는 치료이고 주가 되는 치료에 주사 치료와 시술 치료 그리고 수술 치료 이렇게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좌측은 신경주사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사진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시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시술까지는 우리가 비수술 치료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시술 치료는 주사 치료에서 미흡한 부분을 조금 보완 발전시켜 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안에 척추관 안에까지 어떤 기구 같은 걸 집어넣지를 못하는데 그쵸. 시술 치료는 척추관 안에 도관을 올림으로써 효과를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치료가 되겠죠. 근데 이런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미미하고 일상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해서 꼭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수술 치료 역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가장 발전된 수술 방법이 내시경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내시경 중에서도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수술 방법은 기구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적응증이 굉장히 넓고 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내시경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경우 많죠. 수술을 다들 이제 무서워들 하시죠. 네. 근데 사실 발전이라는 게 뭐 의학만 그런 게 아니라 과학들도 이제 불편한 거 그리고 궁금한 거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해오던 수술이 있죠. 근데 그 수술들이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겠죠. 척추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뭔가 환자가 불편해하는 거 그리고 의사가 봤을 때 좀 이거는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들이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 수술 쪽에서도 엄청난 발전이 있고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불편해하는 이제 척추 수술을 망설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왜 망설이는지를 한번 보면 네, 슬라이드 보시면 일단 MRI 대수술이란 생각이 들죠. 네, MRI 찍자고 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오해들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네. 네, 근데 MRI는 검사이고 그 검사를 통해서 큰 병이 발견될까 봐 겁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죠. 예. 그래서 큰 수술할까 봐 겁이 나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 무조건 전신 마취를 한다고 오해들을 하십니다. 척추 마취라는 이제 하반신만 마취하는 마취가 있습니다. 허리 수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전신 마취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예전에는 무조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했지만 전신 마취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서 이제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크게 절개를 하고 맞아요. 이제 수술을 했죠. 네. 그렇지만 지금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1cm 미만의 구멍만 2개 뚫죠. 오. 그래서 뭐 수술하고 몇 개월 지나면 흉터를 잘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흉터가 남을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요즘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70대, 80대가 되셔서도 사회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이제 치료받는 스케줄을 빼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걸 다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입원 기간이 긴 것을 걱정하지만 이제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 입원 기간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이가 많으시니까 지병이 많으십니다. 당뇨, 고혈압 기본이고 고지혈증, 그 외에도 심장 질환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치료의 규모가 작아지고 회복이 빨라지기 때문에 환자분의 그런 같이 뭐 폐렴이 생긴다든지 콩팥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생기지 않고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자, 어떤 치료법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기존 이제 허리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중앙에 크게 넣고
이제 뭐 한 마디냐 두 마디냐에 따라서 절개 크기는 더 커지겠죠. 근데 이제 절개를 크게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뭐 흉터가 크다. 의사들은 사실 흉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 예. 특히나 허리는 또 뭐 정면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흉터가 크다라는 건 뭘 뜻하냐면 흉터가 크다라는 말은 크게 열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쵸. 크게 열었다는 말은 정상 조직을 그만큼 많이 손상을 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피부만 크게 열고 정상 조직은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큰 절개는 정상 조직의 손상이 크고 그로 인해서 수술 후 통증도 크고 그렇죠. 그리고 수술 후 회복도 느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장기간, 제가 말하는 장기간이라는 것은 5년, 10년, 20년을 흘러가게 되면서 뒤쪽에 있는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기립근의 근섬유화 그리고 근섬유화와 그리고 근위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허리 통증을 앓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는 쪽으로 수술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일단 허리에 1cm 미만의 약 한 8mm 정도 되는 구멍만 2개 뚫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이렇게 열어놓고 척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관통해서 지나가서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고 병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전에는 조기 위암이 발견이 되면 배를 열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조기 위암 배 열고 수술 안 한다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싹 도려내는 거죠. 그게 이런 위내시경처럼 정상 조직은 하나도 손상을 시키지 않고 병에 바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죠. 네. 척추에서는 이 척추 내시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도 대부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절개가 적은 만큼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도 뭐 조금 뻐근한데요. 다음날 아침 되시면 조금 뻐근해요. 그리고 혼자서 화장실 다 다니시고 네. 그리고 수술 후에 한 이틀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 퇴원들을 하시죠. 작은 구멍 2개를 이용해서 통증을 좀 치료를 하는 거고 원인을 치료를 하는데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이 치료법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2개의 사진이 있죠. 왼쪽 사진은 이제 MRI에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 위에서 신경이 이렇게 널찍하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짤록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MRI이고 좌측은 이 신경관 MRI라고 하는데 신경을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짤록하게 신경이 막힌 소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15년 전에 이제 아파트 경비원을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고 산책할 때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이제 걷고 쉬기를 이제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도 걷고 쉬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참으면서 지내셨는데 이제 최근에 한 6개월 전쯤부터 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시리고 심한 통증이 생기셨습니다. 네. 예전부터 뭐 풍선 확장술 그리고 경막의 감압술 이런 시술 치료까지도 해 오셨던 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네. 이제 일상생활에 뭔가 이제 좀 영향을 크게 주는데 그렇죠. 이거 뭔가 큰일 날 수 있겠는데 하고 오신 거죠. 그래서 MRI 결과에서 이렇게 심한 협착증이 확인이 되었고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감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구멍을 2개 뚫고 들어가서 뒤쪽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협착증 부분을 제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 안에 신경 뒤쪽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네. 치료 후에 신경이 이렇게 널찍하게 감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흉터에 대한 걱정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흉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근데 이제 흉터 자체는 그렇지만 흉터가 작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이제 양방향 내시경 네. 구멍 2개 이렇게 1cm가 되지 않는 구멍 2개를 뚫고 수술을 했을 때의 흉터이고 그리고 우측은 요건 양방향 내시경은 아니고 단일공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2가지 치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죠. 네.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 단일공 내시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선택해서 치료를 하면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환자분들이 흉터를 잘 못 찾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흉터가 적다 말씀드리는데 흉터가 적은 만큼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복 자체도 빨라지는 거겠죠?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상 조직 중에서도 근육의 손상이 적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 날 환자분들이 꽤 뻐근하긴 한데 뭐 못 견디게 그렇게 아프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이미 혼자서 화장실 다니고 와.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틀 정도 수술하고 나서 이틀 정도 병동에서 이렇게 조금 걸어 다니시고 하시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괜히 미뤘다고 자기가 예, 진작에 와서 치료 받을 걸 그랬으면 내가 지난 5년을 맞아요. 지난 10년을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건데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61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네. 이제 대형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보통 하루에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3시간, 14시간을 운전을 하십니다. 거의 매일을 앉아서 계시는 거죠? 네, 거의 매일을 밤에 네. 서울에서 출발해서 네. 부산을 갔다가 네. 이제 거기 짐을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죠. 그 정도 하면 그리고 뭐 우리 고속도로 가면서 보잖아요. 그런 대형 트럭들 네. 엄청나게 빨리 달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 가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죠. 그렇게 하루에 뭐 10시간 안팎의 그런 운전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이분도 이제 대형 트럭 운전기사였고 허리 통증은 없었는데 동반되지 않았는데 네. 엉덩이부터 다리 뒤쪽으로 종아리 발가락까지 저리다. 그리고 칼로 찌르는 양상의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왔다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진작에 이분은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었거든요. 이 정도 치료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본인이 이제 수술을 너무 받기 싫어서 너무 겁이 나서 맞아요. 미루셨던 거죠. 네. 그래서 수차례 시술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치료를 미루고 점점점 이제 증상이 악화가 되셨습니다. 그러고 그 상태에서 저한테 오셨고 보시면 노란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 허리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제 디스크 제거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돌출된 디스크 부분이 되겠고, 이거 초록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이 견인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신경을 딱 젖혀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아래쪽에 신경이 터진 게, 디스크가 터진 게 관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집게로 제거를 해줬고, 그리고 우측이 디스크가 제거되고 난 다음의 마지막 장면이죠. 수술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수술 전후 MRI를 보시면 점선 모양 안이 이제 파열된 디스크 덩어리였었는데 네. 우측의 MRI 보면 깨끗하게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또 소개를 해주시죠. 이분 좀 젊은 분이셨는데요. 네. 2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현장 노동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을 하다가 허리에서 뻑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극심한 이제 허리 통증이 생겼죠. 잠시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환자분이 병실에 들어와서, 진료실에 들어와서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이렇게 아파서. 너무 아프니까 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예. 거죠. 너무너무 극심한 통증이.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에서 허벅지 앞쪽으로 이제 극심한 통증이 생긴 거죠. 아까 앞서 제가 네. 3번, 4번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허벅지 앞쪽으로 앞쪽으로. 아프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침을 할 때마다 대변을 볼 때마다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겁이 나는 상태였었죠. 그래서 MRI 그 허리 디스크가 진단이 됐고 네. 보시면 좌측이 수술 중에 촬영된 이 파열된 디스크 덩어리죠. 왼쪽에 빨간색 부분이 눌려 있는 신경이고 네. 그리고 파열된 디스크 덩어리를 꺼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신경이 널찍하게 눌리지 않는 상태를 확인을 하고 수술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수술 전 MRI, 우측은 수술 후 MRI인데 이렇게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가 잘 제거된 수술 후 MRI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준비했습니다. 네, 이분은 64세 여성분이셨는데요. 25년 동안 이제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급식실이라는 곳은 우리 뭐 주부님들 이제 굉장히 이제 부엌에서 일하고 할 때 이제 하고 나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학교 급식실은 일단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무거운 박스도 정말 많이 옮기고 그다음에 이런 조리 기구들도 냄비 같은 것도 이제 규모가 엄청 크고 그래서 굉장히 노동량이 이제 많습니다. 무거운 식자재를 워낙 많이 옮기시고 하는데 종아리 바깥쪽에서 종아리 바깥쪽에서 옆으로 내려가서 발등 위로 이렇게 싹 돌면서 엄지발가락으로 가거든요. 이게 이제 요추 5번 신경이 눌렸을 때 생기는 증상인데 네. 칼로 베는 것 같이 아프다라고 하고 오셨고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있었고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 침치료, 그러니까 한의원도 가셨던 거죠. 침치료 받으셨다는 거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신경성형술이라고 하죠. 경막의 감암술. 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시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시술 치료까지 받으셨는데 시술 치료를 받고 조금 호전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견딜만 했는데 약 2주 정도 지나면서 다시 증상이 심해지고 시술하기 전이랑 똑같은 상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고 MRI 상에서 4, 5번 마디에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서 디스크가 흘러내려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제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신경을 이렇게 젖히니까 아래 노란 점선 안에 있는 부분이 파열돼서 밀고 나와 있는 디스크 덩어리가 되겠죠. 네.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신경이 널찍하게 감압된 상태를 만들고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수술 전후 MRI 보시면 좌측이 수술 전 MRI 빨간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흘러내려 있는 그렇죠. 디스크가 있고 네. 수술 후 MRI 보시면은 저 파열된 디스크가 잘 제거된 수술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수술 부담을 줄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신 마취를 예전에 많이 했지만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래서 척추 마취를 통해서 하반신을 마취하고 한마디 디스크 절제술, 한마디 협착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 40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하고 얘기하면서 물론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겁이 나서 수면 마취를 하시거든요. 우리 위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 하는 하죠. 것처럼 네. 잠깐 주무시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짧고 그리고 정상 조직을 거의 손상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 그리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병이 있는 만성 질환자분들도 충분히 탁과와의 협진을 통해서 충분히 수술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는 만큼 수술 후 통증도 줄어들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적은 만큼 이제 출혈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현미경이 있습니다. 미세현미경이라고 하는데 미세현미경은 당겨서 확대해서 보는데 내시경은 직접 들어가서 가까이에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화질이라든지 매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세현미경에 비해서 훨씬 고화질의 이제 수술 시야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 알아봤는데요. 주의사항도 전해주시죠. 환자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수술을 했고 안 했고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자체가 척추 질환을 참 일으키기 쉽게 살고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네. 침대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식탁에서 꼭 식사하시고요. 아직도 이제 그게 편하다 하시면서 방바닥에서 이제 밥상 깔고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런 동작들을 하시는데 네. 절대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그리고 욕조에 기대서 머리 감고 이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샤워기 앞에 서서
세면하시고 그리고 머리 감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죠. 수술적 치료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래서 비수술 치료가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수술이 꼭 필요한 응급 상황에는 서둘러서 수술을 받으셔야지 영구장애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술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각화된 검사를 그리고 다각화된 탁과와의 협진을 통해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령 그리고 만성 질환자분들도 이제는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 너무 겁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홍영호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의 원인과 척추 내시경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